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 디테일링 가이드 9번째 시간으로 극세사 타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극세사 타월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디테일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극세사 타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디테일링을 할 때 차량 표면에 직접 닿는 것이 극세사 타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디테일러 분들 중에서도 왁스나 샴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도 유독 극세사 타월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혹은 또 제 주위에서 저는 정석대로 세차도 조심스럽게 잘하고 왁스도 매주 발라주는데 왜 제 차에는 스크래치가 점점 많아질까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뵈면 타월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타월 관리를 소홀하시게 되면 매번 왁스나 세차를 할 때마다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이 극세사 타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디테일링을 할 때 다른 타월은 쓰지 않고 유독 극세사 타월을 사용을 할까요? 극세사는 다른 섬유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세사, 영어로는 마이크로파이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섬유의 굵기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머리카락의 100분의 1 혹은 비단실의 20분의 1 정도의 굵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유의 굵기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월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침구류에도 극세사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차량 표면을 아주 안전하게 닦을 수 있는 것이죠. 극세사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독특한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왼쪽은 일반 면 섬유의 단면이고요. 오른쪽은 극세사 섬유의 단면입니다. 면 섬유는 덩어리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이나 수분을 섬유 표면으로 밖에는 흡수할 수 없는 반면에 극세사 섬유는 마치 별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서 섬유의 표면뿐만 아니라 갈라진 섬유의 틈새로도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오염물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극세사는 세차용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쓰이는 청소 도구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세사 타월을 보다 좋은 상태로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극세사 타월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세사 타월을 물기를 닦는 드라잉 타월, 왁스를 닦는 왁스용 타월 등과 같이 용도에 맞춰서 각각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세차장에서 손바닥만한 타월 한 장으로 큰 SUV를 전체를 닦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유심히 어떻게 닦으신가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작은 타월로 차량 전체의 물기를 닦아내셨는데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타월을 계속해서 짜주면서 닦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 내부를 또 열심히 그 타월로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왁스까지 뿌리시면서 그 똑같은 타월로 닦아내시고 나서 개수대로 오셔서 빨래비누로 빡빡 빠시더니 트렁크에다가 휙 던져버리시고 쿨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타월을 사용했을 때 그 타월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타월을 꼼꼼하게 세탁한다고 해도 오염물을 100% 다 씻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입는 옷에도 아주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휠과 타이어를 닦은 타이어는 아무리 꼼꼼하게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면 타이어, 도장면이라면 도장면, 버핑 타올이라면 버핑 타올,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타월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타월의 수명을 길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월을 올바르게 사용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깨끗하게 세탁하고 건조를 해야 되겠죠. 극세사 타월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데에도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열입니다. 극세사를 이루는 주성분은 폴리아마이드와 폴리에스테르라는 성분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변형이 오거나 녹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극세사 타월에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섬유 구조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물을 흡수 못한다든가 아니면 털 빠짐이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세사 타월을 세탁하고 건조하실 때는 과도한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세탁 시에 적당한 열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세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왁스를 닦은 버핑 타월을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한 물에 세척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올바른 세탁법과 건조법은 제가 자리를 옮겨서 세탁실에서 제가 실제로 세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세탁실에 왔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곳에서 촬영을 다 하네요. 이제 세탁을 어떻게 하고 이제 건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극세사 타월을 세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세차를 갔다 와서 바로 세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차를 다녀왔고요. 샤워하고 바로 지금 세탁하러 지금 왔거든요. 리얼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오늘 썼던 타월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세사 타월을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세차가 끝나고 바로 세탁을 한다.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썼던 극세사 타월에 남아있던 오염물이나 이런 왁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고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해도 똑같이 세탁을 해도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힘드시겠지만 제일 먼저 세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저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극세사 타월을 세탁을 합니다. 한간에는 손 세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재질인데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반년간 네, 세탁기를 이용을 해본 결과 손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세정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타월도 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손빨래를 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빨래를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지워지는 곳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막 문대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털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타월이 이렇게 늘어난다던가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해외 유명한 유튜버들의 극세사 타월 관리법을 또 보시면 하나같이 다 세탁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도 힘들고 세탁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썼는데 손빨래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세탁기를 우리 입는 옷도 이렇게 세탁을 하는 거니까, 저희 집엔 또 애도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타월에 있는 왁스나 이런 오염물들이 혹시나 남아서 옷에 다음 세탁하는 그 옷에 묻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세탁기를 쓰는 대신에 더러운 타월은 넣지 않는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휠이나 타이어 쪽을 닦는 타월들은 아주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세차를 열심히 하고 디테일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워낙에 이제 그 굴곡면들이나 좁은 구석들이 많기 때문에 100% 깨끗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휠과 타이어를 닦은 혹은 이제 엔진룸이나 이런 데를 닦은 타월은 과감히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버림으로써 잃는 돈보다 그거를 안 하려고 손빨래를 다 하는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뭐 그 막타월 한 장에 5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냥 한번 세차할 때 500원 정도, 뭐 에어 한번 쏘더라도 1000원씩 하잖아요, 세차장에서. 그 정도는 내가 투자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용도를 좀 분리를 해서 좀 더러운 것을 닦는 타월은 더 빨지 않고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왁스, 이제 버핑 타월하고 드라잉 타월 뭐 이런 종류, 이제 다소 깨끗한 것들만 세탁기로 빤다, 요런 그 저만의 규칙을 정해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 와이프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주의하실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탁 백이고요. 이 안에 제가 오늘 썼던 타월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월뿐만이 아니라 극세사 재질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타월들을 세탁을 하실 때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쓰는 용도도 분리를 했지만 그 세탁을 하실 때도 분리를 하셔야 돼요. 크게 나누면 이제 왁스나 실런트를 버핑한, 그러니까 왁스나 실런트가 묻어 있을 것 같은 타월과 그 이외의 타월들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잉 타월이랄지 아니면 유리를 닦은 타월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한데 묶고, 그리고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왁스를 버핑했다던가 아니면 오늘 관리제를 뿌리고 닦은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서 세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탁기 안에서 막 이렇게 물에 섞일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왁스를 닦은 타월에서 빠져나온 이 왁스 성분이 물속에 떠다니면서 다른 타월에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세탁을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세제가 자, 요 제품하고요. 요 제품. 지금 갖고 있는 건 요 두 제품인데, 제가 사실은 타월을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관리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그 세제를 써봤어요. 사실은 이 극세사라는 이 재질이 뭐 이렇게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정말 그 새로운 그런 물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극세사라는 거, 마이크로파이버라는 거는 이미 발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뭐 결국에는 폴리에스테르랑 폴리아마이드니까 우리가 입는 옷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극세사 타월 전용 세제는 특별하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느냐? 사실 극세사 타월을 그 세탁하는 세제는 몇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액체일 것입니다. 액체 세제여야 돼요. 왜냐면 가루로 된 이런 파우더형 그런 세제들은 물속에 아무리 넣어도 완벽하게 다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녹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유물들이 떠다니게 되는데, 그 부유물들이 이 타월의 올 사이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그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다가 해도 가루 그 세제 있잖아요. 가루 세제. 스푼 넣고 아무리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딱 놓고 하루만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녹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완벽하게 녹지 않은 그런 덩어리들이 이 타월 사이에 박히게 되면 이게 저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번 왁스 버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얼룩이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난 드라잉 타월 한다고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닦았는데 막 얼룩이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뭐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타월의 그 수명과 그리고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액체로 된 세제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표백제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백제라 하면 이렇게 색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거죠. 표백제라든가 아니면 향신, 그러니까 무슨 좋은 향이 나게 하는 그런 향, 그리고 이제 섬유유연제, 요 세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는 옷에는, 사람이 입는 옷이니까 입을 때 이게 좋은 향기도 나야 되고 부들부들 해야 되고 색깔도 좀 화사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세제 안에다가 넣는 첨가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때를 벗겨주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물질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쾌적하고 이렇게 옷을 입으려다 보니까 첨가한 것들인데, 이런 물질들도 역시 이 극세사 타올의 그 섬유에 닿으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올들을 다 하나씩 코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그 우리가 극세사 마이크로파이버가 일반 면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그 독특한 그 형태, 섬유질의 형태, 그러니까 동그랗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오염물을 이렇게 잡아준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파이버를 쓰는 건데, 섬유유연제 같은 것들이 그 섬유를 하나하나씩 코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파이버의 구조적인 이점을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향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뭐 세차 타월에서 좋은 향 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이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섬유유연제, 표백제, 그리고 향,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조건이에요. 그 극세사 타월 세제를 사용했을 때. 이게 근데 시중에서, 그러면 시중에서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제품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그 부합되는 그런 제품이 의외로 없습니다.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기왕이면 좀 값싸게 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못 찾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찾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비싸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극세사 전용 세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은 리스토어 플러스라는 타월 세정제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국산 제품이에요. 이게 어느 회사더라? 뭐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가격이 좀 싼 편이어서, 이게 그냥 시중가는 비싼데 제가 그 공구할 때 사가지고 2만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이 4리터짜리가 한 2만원대에 샀고, 뭐 가성비가 괜찮아서 제가 이게 지금 4리터짜리 두 통째 쓰고 있거든요. 써봤는데 뭐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리터에 2만원이니까 가성비가 나쁜 편도 아니고요. 일반 세제도 사실 그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세제를 안 사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마이크로 리스토어라는 요 제품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오토파이버라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예요. 오토파이버라는, 맞을 거예요, 회사 이름이. 오토파이버라는 그 극세사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메이저급 그
차량용 그 극세사 타월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만든 이제 타월 전용 세정제거든요. 이게 그냥 뭐 만든 데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고, 실제로 여러 제품을 두루두루 써봤는데 저는 얘만큼 만족도가 좋았던 타월 세정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블랙파이어용 그 타월 세정제도 사서 써봤는데, 얘만큼 그 왁스나 오염물을 잘 지우면서 동시에 그 타월의 오를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섬유유연제 없이도, 섬유유연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월의 그 오를 잘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디테일링 입문했을 당시에는 얘를 수입해다가 파는 업체가 있었어요. 디테일링 그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그 디테일링 용품 파는 쇼핑몰에서 얘를 팔았었는데, 언젠가부터가 얘가 재고가 없어지더니 입고가 안 되는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요새는 직구를 하고 있는데, 직구할 때마다 이제 갤런으로 이렇게 삽니다. 제 기억에 얘도 구입가는 한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사야 되니까 이제 배송비가 들죠. 그래서 아마 한 배송비가 한 10,000원 정도 붙는다라고 하면 이제 3만 원대에서 이제 사야 되는,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건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제 하나에 뭐 3만 원 얼마, 뭐 4만 원 가까이 하는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뭐 사람마다 이제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조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거 한 통 사면요, 이게 128 온스거든요. 1갤런이 128 온스입니다. 세탁을 한번 할 때 1온스를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128번의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세차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한다라고 쳤을 때 매주 매주 2번씩 빨겠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개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온스씩 쓴다는 얘기니까 64주를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기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럼 1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1년 이걸 한번 사면 1년이 넘게 쓰니까 1년에 뭐 한 4만 원 돈?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리스토 타월 세정제 얘는 요새 거의 안 쓰고요.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 나간 이후에 국내에도 이제 이게 입점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저는 직구를 해서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이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극세사 전용 타월을 반드시 써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내에서 현재까지 극세사 이 타월용 세제로 쓸만한 제품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월 전용 세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요 마이크로 리스토어라는 제품이 가장 만족도가 좋았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세탁기를 돌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을 쓸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요 용기 있잖아요. 이 용기가 사실은 제가 이제 블랙파이어 살 때는 요거를 샀지만, 다 쓰고 이제 빈통만 남은 거를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용기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1온스, 2분의 1온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계량까지 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용량을 이렇게 채워놓고 얘를 이렇게 쭉 짜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채요. 그래가지고 1온스를 딱 바로 계량할 수 있게끔. 뚜껑이 2개잖아요. 얘는 뚜껑이 2개인데 여기다 넣으면 얘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고, 얘는 여기다 1온스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계량해서 쓸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얘입니다. 마이크로 리스토어 얘를 여기다 넣어서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은 잘 안 써요, 요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타올, 네. 그래서 아까 그 타올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세탁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세탁기 문을 열고, 일단은 그 버핑 타올을 제외한 타올들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되게 그냥 평범한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네. 그래서 드라잉 타올 한 장 넣고요. 예, 두 번째 드라잉 타올 넣고요. 얘는 그 도어잼, 그러니까 문 틈 사이에 있는 물기를 닦아줬던 드라잉 타올입니다. 얘도 넣고요. 얘는 이제 유리를 닦았던 와플 타올입니다. 네, 이거 넣고요. 그리고 자, 미트. 이게 세차 미트를 세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히려 드라잉 타올이나 이런 타올들은 세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세탁을 그 도장면에 닿기 때문에 사실은 더러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미트만 더러운 차를 세차하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미트를 세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저는. 꼭 세탁하셔야 돼요. 이거 세탁 안 하면서 나는 세차 제대로 했는데 그립카드 썼는데 왜 내 차에는 기스가 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미트도 같이 세탁을 해 주셔야 돼요. 1차적으로 세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세차장에서 물로 한번 헹굽니다. 거기서 빨래비누로 이런 걸로 안 빨아요, 절대로. 그래서 거기서 물로 다 헹구고 꽉 짜주고 물기 짜준 다음에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와서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미트까지. 요 안에는 지금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버핑 타올들이 좀 남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지금 요렇게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탁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버튼이 잘 보이게끔. 제일 먼저 이제 전원을 켜줘야겠죠. 이게 세탁기마다 아마 작동법은 다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보시면 아마 댁에 계신 세탁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는 남자분 중에 세탁기 돌릴 줄 모르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요즘 세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남자분들도 세탁기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를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 급수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냉수냐 온수냐 아니면 뭐 둘이 섞어 쓸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저는 버핑 타올을 세정할 때만 온수와 냉수를 섞어서 쓰고요. 이런 드라잉 타올하고 그냥 일반적인 타올은 그냥 냉수로만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극세사는 그 열에 굉장히 약하다. 물론 열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그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급수는 냉수로 했고요. 이제 물 높이를 조절하는 난이 있는데, 물 높이는 저는 무조건 최고로 합니다. 제일 물을 많이 넣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물이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깨끗하게 닦이겠죠. 저희가 이제 버킷을 쓸 때 저는 20리터짜리 5갤런짜리 버킷을 쓰잖아요. 작은 거 말고 큰 버킷을 쓰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똑같은 오염물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물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오염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믿고. 자, 그리고 뭐 세탁, 헹굼, 탈수 이런 거는 안 쓰고요. 여기 불림 기능도 있는데, 이 불림 기능은 버핑 타올을 할 때만 사용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고 동작을 누르고, 그 동작을 누르기 전에 이제 요 세제를 넣어줘야겠죠. 요 세제를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 얘를
이렇게 쭉 짜주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1온스까지 딱 계량이 돼요. 1온스가 보이죠? 여기 찰랑찰랑 하는 거.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1온스가 들어간 거예요. 1온스가. 그래서 한 번 할 때 저는 딱 1온스 씁니다. 버핑 타올을 세정할 때는 1과 2분의 1 넣을 때도 있어요. 좀 더러운 경우에는. 아니면 근데 오늘 왁스를 많이 썼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 용기를 쓰면 뭐 계량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지금 1온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동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제 세탁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고요. 지금 1시간 3분이 걸릴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뚜껑 닫고 세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자, 세탁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일단은 세탁물을 빼내고, 그리고 이제 버핑 타올을 세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타올은 저는 건조기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건조기 안에다 넣어 놓고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버핑 타올을 넣어 주겠습니다. 4장을 썼네요. 자, 버핑 타올도 기본적인 것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전에는 냉수만 썼었는데 버핑 타올을 세탁할 때는 제가 냉수하고 온수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이 되겠죠? 뜨거운 물은 아니고. 따뜻한 물을 이용을 했을 때 왁스나 이런 오염물들이 조금 더 잘 세정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냥 온수만 쓰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너무 과한 열을 가하면 극세사의 그 섬유질이 상하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거는 절대로 피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불안하다 온수를 쓰는 게, 그러면은 똑같이 냉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냉수와 온수를 섞어서 썼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았어서 그렇게 쓴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결국엔 아까하고 다를 건 없습니다. 전원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급수를, 자, 냉수하고 온수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요. 물 높이는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옷 빨래를 할 때는 이 옷 양에 따라서 물 높이를 조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타올 아까 뭐 한 4개 들어갔나요? 4개밖에 안 들어갔지만 저는 무조건 고로 합니다. 최고로. 물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아까 드라잉 타올이나 나머지 타올들은 했을 때 안 썼던 기능인데, 여기 보면 불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네, 불림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가서 바로 세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불려주는 겁니다. 제 이 기능이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고 안 썼어요. 근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불림을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거 같은 거, 제가 좋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림을 쓰고 있는데, 이걸 불림을 누르면 20분 불릴 거냐, 40분 불릴 거냐, 60분 불릴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저는 60분 불리는 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 이제 물이 나오고 60분 동안 불려줬다가 이제 세탁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썼던 이거 세제, 전용 세제를 1온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조기를 사용할 텐데요. 제가 사실은 건조기를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집도 뭐 원래는 건조기 없이 생활을 하다가 와이프가 하도 건조기를 사달라 해가지고 샀는데, 네, 저도 세차 타올을 건조하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드라잉 타월이랑 나머지 미트 뭐 이런 타월들 세탁이 맞춰졌잖아요. 요거를 이제 건조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건조기 안에 지금 뭐 미트랑 다 있죠? 요거를 이제 드라잉을 해줄 건데요. 드라잉 역시 저는 저 버핑 타월들하고는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거 돌리는 시간에 이제 건조기를 하는 거니까 뭐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닫고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극세사 타월은 너무 강한 열이 들어가면 섬유가 손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외 디테일러들도 너무 뜨겁다, 안 좋다 라든가 뭐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게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조심해요, 이거를. 그래서 근데 요새 나오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조기들은 그 옛날에 그 열을 내서 진짜 말 그대로 열풍으로 말리는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제습기 있잖아요. 제습기 뭐 물론 열이 조금 나지만 제습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건조기보다는 훨씬 열이 적게 나고 뭐 전기세도 덜 먹는다 라는 게 이제 요새 나오는 건조기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제가 미국에 이제 제가 군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에 썼던 이제 건조기는 진짜 옛날 방식 그 열풍이어가지고 거기서 건조하고 나면 옷감들이 진짜 바싹 말라가지고 되게 뜨끈뜨끈해요. 만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뜨거우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마 뭐 건조기를 뭘 쓰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강력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합성섬유, 란제리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이제 합성섬유라는 게 결국에는 면이나 이런 소재가 아닌 열에 약한 섬유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합성섬유 요거를 씁니다, 보통. 그래서 얘를 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켜시고, 무슨 뭐 저기 건조기 사용자 가이드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는 표준으로 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합성 섬유 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1시간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조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부터 4까지가 나와요. 이게 4로 하면 이제 바싹 말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이 점점 증가하죠. 근데 이거를 이게 바싹 말리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해놓느냐, 3까지만 해놓습니다. 3까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의 다 마르는데 조금 덜 마른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건조대에 걸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리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세탁이 끝나면 당연히 건조기에다가 널면 되시고요.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같이 사용하시면 이게 분명히 달라요.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조기를 쓰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더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타월의 올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열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조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알아보니까 요즘 건조기들은 아이고 꺼져버렸네. 요즘 건조기들은 열이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이런 모드들 중에서 열이 많이 안 나는 모드를 사용하면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제로 한 1년 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좋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전원을 켜시고 합성 섬유의 건조 정도는 3으로 해서 동작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건조가 되는 거죠. 네. 건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드라이잉이 끝났습니다. 건조가 끝났고요. 열어볼게요. 자, 만져보시면 지금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올이 이렇게 살아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완전히 지금 건조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만져보면 조금 물기가 남아있는 정도, 제가 딱 원했던 그 정도고요. 다른 타월들도 완벽하게 다 마르진 않았어요. 딱 적당하게 말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건조기에다가 딱 널으면 한 2~3시간 정도면 완벽하게 마를 수 있는 딱 이상적인 형태로 말랐습니다. 자, 요 타월을 이제 건조대로 옮겨서 널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건조기 앞에다가 빨랫감을 내려놨고요. 건조대에다가 빨랫감을 널어 주겠습니다. 그 빨래 넣으실 때 이렇게 한 번씩 터시는 거 뭐 아시죠? 예, 빨래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거의 한 80~90% 정도 건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해 두면 2~3시간 이내로 다 끝납니다. 이렇게 써서 자, 이렇게 널어주면 한 2~3시간 정도면 완전히 다 바싹 마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보관 장소로 뭐 비닐팩에 넣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이 있어서, 전용 캐비넷이 있어서 거기 안에다가 넣어서 다음번 세차하기 전까지 이렇게 보관을 해 놓고 이제 세차하기 전에 이제 가방에다 넣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탁 방법과 건조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극세사 타월의 올바른 관리법과 세탁법, 그리고 건조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장에 10,000원도 안 하는 타월인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차의 표면에 가장 많이 닿는 것이 극세사 타월인 거를 잘 감안하신다면 타월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내 차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세차하셨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 내 타월 그리고 소중한 내 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